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내려진 백대현 판사의 1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지금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어떤 신뢰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백대현 판사의 이번 선고는 많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형량 논쟁을 넘어선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의 방향이나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판결문이 쌓아올린 판단의 무게와 실제 선고 결과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먼저 비교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백대현 판사가 오히려 형량을 늘려 징역 11년을 선고한 사례가 거론됩니다. 이 사례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왜 서민 피해 범죄에는 이렇게 가혹하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헌정 파괴의 후속 범죄에는 이렇게 관대한 판단이 내려졌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 과정 자체로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TV로 생중계되었다는 사실부터가 사법부가 지금 어떤 위기감 속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공개성과 투명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공소사실 낭독, 변호인단의 소란에 대한 감치 경고, 국무위원심의 누락 문제, 사후 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들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상식이 작동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와 죄질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국가 긴급권은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 대통령은 헌법 준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지위에 있다는 점, 절차를 경시한 태도는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점,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는 점,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쌓아올린 무게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법리의 승리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배신감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논란을 낳은 대목은 초범이라는 사유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 부분입니다. 법원이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초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도적 관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 관행의 틀입니다. 내란과 계엄 관련 범죄는 일반 범죄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범죄는 단 한 번만으로도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이 가능해지는 순간 다음은 법정에서 숫자를 깎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공포와 사회적 파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초범이라는 표현을 가명사유처럼 붙여버리면 앞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게 될까요? 나라를 흔들어도 국가 조직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아도 문서를 사후에 꾸며도 끝까지 버티고 포장만 잘하면 절반은 깎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선고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재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냉정한 진행과 단호한 태도를 보며 백대현 재판부에 최소한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진 이유는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해놓고도 형량에서 핵심을 흐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권력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렸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징역 5년이라면 사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신뢰는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판결의 문장은 엄정한데 결론은 온정적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말이 아니라 숫자가 진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을 윤석열 변호인단은 즉각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 판사가 법리를 새로 만든 것 같다는 주장,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주장, 통치 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 정치화된 판결이라는 프레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대통령 권한이라는 외피를 앞세워 형사 책임을 흐리고 법원의 판단을 정치 문제로 전환해 상급심에서 더 낮은 결론을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이미 1심에서 절반으로 형량이 깎이는 장면을 목격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더 깎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판사 개인의 성향을 추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체감한 공포는 판사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엇을 허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늘렸다는 사례가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입니다. 왜 어떤 범죄에는 가혹하고 왜 국가 권력을 동원한 헌정 파괴의 후속 범죄에는 이렇게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법원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운이 좋은 쪽이 이기는 룰렛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냉정하게 재판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 선고에서 기대를 꺾어버렸다는 기억들이 쌓이면서 불신은 이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불신이 커질수록 사회는 더 위험해집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법정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광장과 분열이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출석 여부까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정당성을 흔들고 재판 과정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려는 방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좋은 판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사건은 상급심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 형량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 전반을 잠식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에게 법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명입니다. 절차를 무너뜨린 자에게 절차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1심 선고는 유죄 인정으로 한번 보여주고 양형에서 다시 흐려버렸습니다. 이 모순이 반복된다면 다음에는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답답한 점은 이 판결이 단지 한 사건의 형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심의 누락을 인정했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규정했으며 대통령 기록물 성격까지 짚어가며 폐기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엄을 둘러싼 절차 파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력 남용의 구조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형량이 5년에서 멈추면 앞으로 비슷한 방식의 권력형 범죄를 막아낼 최소한의 억지력은 무너집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해놓고도 스스로 경고의 강도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들고 나온 통치행위 논리도 이 지점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못하게 만든다. 대통령 권한과 형사 책임을 단순화했다는 주장은 결국 국가 긴급권을 사실상 면책권처럼 만들자는 요구로 들립니다.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허용한 예외이지만 그 예외가 작동하려면 절차는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전원 소집, 실질적 심해, 정직한 문서와 기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뒤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한다면 민주주의는 매번 권력자의 사후 설명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논리가 상급심에서 힘을 얻는 순간 계엄은 다시 정치 기술이 되고 헌법은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재판 구조와 일관된 양형 기준입니다. 권력 범죄를 권력 범죄로 처벌하는 상식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항소심에서 더 낮은 결론을 기대하는 시나리오만 커질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는 더욱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판사의 표정이 아니라 판결의 일관성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유죄를 인정했느냐가 아니라 인정한 만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징역 5년이 가볍냐 무겁냐는 기술적 논쟁으로는 이 문제를 덮을 수 없습니다. 내란과 계엄 관련 범죄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특히 국가 조직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기록을 숨기려 했다면 그 자체로 법치의 숨통을 조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초범이라는 말로 정리해버리면 앞으로 권력자들은 한 번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가 국민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방어장치입니다. 상급심에서 형이 더 깎일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는 순간 재판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법원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일정한 기준과 전담 체계가 갖춰져야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든 최소한 상식에서는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